안녕하세요, 여러분. ASMR 법전낭독입니다. 오늘은 민법 조문낭독 제7편,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에 관한 제449조부터 제526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제1항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제1항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제1항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2항 양도인이 양도 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원 제1항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1항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1항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3자이다. 제455조 승낙 여부의 최고 제1항 전조의 경우에 제3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3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표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458조 전 채무자의 항변 사유.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절 채권의 소멸. 제1관 변제. 제460조 변제 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 내용의 조증, 현실 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 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 변제 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 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63조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4조 양도 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 인도. 양도할 능력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465조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제1항 전 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7조 변제의 장소. 제1항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68조 변제기 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469조 제3자의 변제. 제1항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471조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2조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 2조의 경우 외에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제473조 변제 비용의 부담. 변제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74조 영수증 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5조 채권증서 반환 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476조 지정 변제 충당. 제1항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2항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전 2항의 변제 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한다. 제477조 법정 변제 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호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2호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3호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호 전 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8조 부족 변제의 충당. 한 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 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의 순서. 제1항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제1항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 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2조 변제자 대위의 효과, 대위자 간의 관계. 제1항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권리 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1호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제2호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제3호 제3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호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 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3조 일부의 대위 제1항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 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제1항 채권 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 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85조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 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3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제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 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관 공탁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8조 공탁의 방법 제1항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제2항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 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항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제1항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보하거나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491조 공탁물 수령과 상대 의무 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 의무 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3관 상계 제492조 상계의 요건 제1항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에게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 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제1항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에게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95조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제496조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7조 압류 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8조 지급 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9조 준용규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제4관 경계 제500조 경계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계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1조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계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는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2조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계.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 채권자 변경의 경계와 채무자 승낙의 효과. 제451조 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에 준용한다. 제504조 구채무 불소멸의 경우 경계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 이전 경계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5관 면제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관 혼동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절 지시채권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 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509조 환배서 제1항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제2항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510조 배서의 방식 제1항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제2항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제511조 약식 배서의 처리 방식 배서가 전조 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호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2호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제3호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 없이 증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제512조 소지인 출급 배서의 효력 소지인 출급의 배서는 약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513조 배서의 자격 수여력 제1항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제2항 약식 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 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514조 동전, 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5조 이전 배서와 인적 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6조 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 영업소를 변제 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 주소를 변제 장소로 한다.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 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 책임이 있다.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 권리 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 소지인이 권리자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제519조 변제와 증서 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제520조 영수의 기입 청구권 제1항 채무자는 변제하는 때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일부 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1조 공시최고 절차에 의한 증서의 시류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22조 공시최고 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제8절 무기명 채권 제523조 무기명 채권의 양도 방식 무기명 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제524조 준용 규정 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 채권에 준용한다. 제525조 지명 소지인 출급 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 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526조 면책증서 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네, 여기까지 ASMR 법전낭독이었습니다. 오늘도 ASMR 법전낭독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